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미 증시와 국내 증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간 대립 강화로 전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죠?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6,853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약 7만 명이 급증한 겁니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위중증 환자는 797명입니다. 어제 선별진료소 통합 검사 건수는 58만 9,163건으로 양성률은 46.4%입니다. PCR 검사를 받는 2명 중 1명은 확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초에 거리 두기를 13일까지로 정해놨는데 또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면서요? 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명에 또 영업시간은 10시로 오는 13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서 치명률이 또 낮고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 유행 확산을 위한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또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20일까지 카페와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거리두기 방안이 1시간 더 연장된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4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죠.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요.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와 액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 0%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7%로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19.4%로 일자리 올랐습니다.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이 일자리 오른 상황인데요. 석유류 상승폭은 전월 16.4%였던 것과 보다도 확대되며 고물가를 이끄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시에는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금이 인하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 연장 소식까지 또 들어봤고요. 이어서는요,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까지 반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대기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인데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과 또 대전 타임월드 외관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불빛을 매일 송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팍스는 지난 2일 러시아 IP 접속 차단과 또 러시아 국적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코팍스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제재 방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IP를 차단하고 회원가입을 막는 등의 제재가 코인원, 빗썸,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들도 정부의 국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발표에 따라서 러시아 주요 은행으로의 송금을 막고 또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소비자 성향이 짙어지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경제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러시아 경제 제재 강화에 따라서 탈러시아를 선언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부담감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 낙폭을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주긴 했는데요. 여전히 1.3%대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종목들도 대부분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71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900포인트도 이탈을 하면서 89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54%대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3,75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4,61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지면서 5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폭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1,342억 원, 외국인은 2,220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2차 회담에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 주변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그 지역에 휴전을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협상에도 우크라이나 지역 곳곳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흑해 지역 항만 폐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해상 운임 선물 지수가 강세 보이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HMM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현재 덴마크와 프랑스, 일본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 노선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HMM도 이를 고려해서 러시아행 화물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HMM 현재 17%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6%가 넘는 상승 보여집니다. 흥하해운도 현재 5.36%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사이에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는데요. 하원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0.25% 인상하는 걸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불어넣었는데 또 상원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금리 인상 진행을 하고 또 올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유의미한 신작이 부족하다라는 호평에 힘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대 낙폭 보여지고요. NC소프트도 현재 4.68% 하락세 보여집니다. 위메이드 현재 6%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은 BDI 지수 상승에 오르고 있죠. 카카오 오늘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강한 모습 가져가주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PJ메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피코그램은 러시아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원전 화재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죠. 방사선 세슘 정화 필터 개발하는 피코그램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NK 바이오메드는 척추 고정 장치가 호주에서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그럼 한국조선해양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일주일 새 벌써 18번째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연일 들려오게 되면서 주가 강한 모습 나타납니다. 현재 2.73% 강세 보여지고요. 9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팜스토리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밀 가격이 전일보다 7.9% 상승했고요. 옥수수는 6%, 대두는 4%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 상승에 팜스토리 주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죠. 현재 1.63% 강세 보여지고요. 2,8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판타지오 있습니다.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협업 소식에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0억 원 규모의 드라마 블라인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4%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해운주들의 강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이맘때쯤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슈는 다르지만 또 지금도 강한 모습을 다시 재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수급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HMM, SK텔레콤, 삼성 엔지니어링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규성 엔지니어링,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뱅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동훈아나텍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지금 매도세인 가운데 개인만이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수세인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이제 2차 회담 소득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런 전쟁 장기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러시아군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또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장중에 좀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일단 당분간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와 철강, 곡물 가격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과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업종이라든지 또한 이제 관련 또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해서 테슬라,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비슷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개별 업종과 또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를 비롯해서 또한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인플레 좀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또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가 있고요. 이처럼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경제인 이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듭되는 등락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오히려 좀 내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미증시 흐름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의 흐름보다 좀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은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5거래일째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속에서 미국은 하락하는 날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으로 바뀌는 날도 있었고요. 미국 증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상승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좀 적고 좀 더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점차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좋지가 않아졌다. 그럼 증시가 좋지가 않은데요. 예전 같으면 더 많이 하락하고 또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변동성 자체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되기 전까지 변동성은 계속 있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증시에 계속적인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금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러시아 경제, 우크라이나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까지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장점을 본다라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악재보다는 좀 더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점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은 지속이 되지만 변동성은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연준의 행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미국의 2월 고용지표 경계 심리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의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물가보다 좀 더 중요하게 금리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번이 물가죠. 미국에서는 FOMC가 금리를 결정한 1번이 사실은 고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항상 잘 받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고용지표보다 물가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최근 뭐 몇십 년 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영향을 많이 줬는데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래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용 지표는 그래도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실업 수장 잘 나오고 있고 향후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쉬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우선은 한국부터 살펴본다라면 3월 9일 이 국내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정책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죠. 관련 섹터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방향들을 제시할 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 대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10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지표가 이전에는 좀 더 영향을 미쳤었지만 최근에는 물가지수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1월처럼 뭐 7% 중반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출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MC가 이제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25bp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나 이번에 물가지수가 또 높게 나온다라면 다시 또 50bp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 금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유럽도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죠. 유럽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3월 10일 날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이런 금리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은 2월 달에 이주열 총재를 마지막으로 한 금통위가 끝났죠. 신임 금융통화위원장이 왔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3월 10일 ECB 통화정책 회의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정부가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규 확진자가 1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감수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그리고 엔데믹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엔데믹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24만 명 그리고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본다라면 30만 명 가까운 숫자까지도 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사례를 봤을 때 확진자 수의 추이가 미국과 유럽 사례를 국내에서 많이 따라가죠.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이 한 100만 명 정도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나왔었다가 지금은 10만 명 미만이죠. 훨씬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한 3월 중순 정도에서 한 하순 정도의 피크를 찍고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정부에서는 좀 더 거리두기 개편을 좀 더 완화를 많이 하고 싶었으나 지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는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에서 그냥 1시간만 연장을 했죠. 근데 이 확진자 수가 이제는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든다라면 2주 정도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거의 피크를 찍고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이 규제는 계속적으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해외여행,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이 격리 기간 없이 상당히 좀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도 소비라든지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거의 확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확실히 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앞두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백화점이나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업종별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섹터별로 좀 한 종목씩 좀 추려봤는데요. 네,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좀 본다라면은 이 명품 중심으로 작년을 생각해보면 명품 중심으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명품 중심으로 늘었기 때문에 다른 층도 갈 확률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올라가는 건 좋았는데 명품이 마진율이 좀 낮죠. 근데 이 명품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진율이 가장 좋은 게 의류인데요. 의류 쪽으로 매출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 같은 경우 명품 중심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이 좋은 다른 이 항목들로도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공 중에서는 저가 항공, 그 중에서도 좀 티웨이 항공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저가 항공이 제주도 노선으로 그야말로 좀 근근히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여행 재개에 대해서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면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중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이 비행기가 누가 많으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티웨이 항공이 LCC 중에서는 중장거리를 갈 수 있는 이 중형 이상의 비행기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형 이상의 비행기를 통해서는 물류를 수송할 수가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류였습니다. 근데 LCC라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비행기만 있다면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를 통한 실적 개선, 해외여행 재개를 통한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CC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중대형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장품은 사실은 지금 당장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반등을 했던 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모레퍼시픽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발표가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판매가 강화가 된다,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가격적으로는 더 많이 하락을 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는 벗게 된다라면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화장품 중에서 마진율이 제일 좋은 게 색조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좋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화장품과 철강이거든요. 이 섹터들 중에서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과 TA항공, 아모레퍼시픽까지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리오프닝이 된다면 그동안 또 호재를 누렸던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중 축소가 필요할지,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 마트가 사실 가장 중심으로 좀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쿠팡이라는 회사였죠. 이 새벽 배송을 중심으로 해서 당일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쿠팡뿐만이 아니라 마트가 사실은 쿠팡의 다른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2등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많이 했죠. 오프라인 매장은 우리나라 3대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의 마트가 작년에는 9개 매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개 매장들,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드는 것,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축소를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를 정리를 하고 실적이 좋은 점포 위주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점포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마트들에 대한 공통점, 온라인, 이커머스 쪽을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와의 그런 물류센터를 같이 쓰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요. 물류에 있어서의 효율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회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쪽에 있어서는 특히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 그나마 운수창고나 건축업 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장세는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운수창고와 이 건축, 이 두 섹터의 오르는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면 운수창고에서는 이 해운주가 사실 오르고 있죠. 해운주 오늘 같은 경우 HMM이 해운주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지금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해운주의 이 공통점은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물류에 대한 대란들,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북미와 이 유럽에 있는 물량들,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이 물량들만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해소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운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은 해운주는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설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운주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도 사실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리오프닝 관련한 다른 섹터 대비해서 21년도 그리고 20년도에 조정을 좀 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콘서트가 재개가 됩니다. 콘서트 재개가 된다라면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이브와 YG 엔터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해운주와 엔터와 같은 이런 좋은 실적을 내는 호실적이 나타나는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2650에서 2800 정도 이 사이에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는 좀 짧게, 하지만 사시는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 섹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짧게 대응을 하되 실적 위주로 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해운과 엔터 업종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잠깐 들여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2,716.90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1.10%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2,702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나마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들은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8,3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 모두 파란불 뜨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소 부진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1.92%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7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49%나 하락하면서 12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3% 조정이 나오고, 네이버 역시 2%가 가까운 2%의 하락세 보여지면서 3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도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LG화학이 3.76%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25% 조정, 삼성 SDI는 3.99% 거의 4%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5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보시면 1.24% 하락이 나옵니다. 다행히 90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90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3,60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1,416억 원, 외국인이 2,11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었죠. 장중에 896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어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도 2% 안팎의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역시나 2% 안팎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7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 역시 6%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면서 10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2% 정도의 약세 보여지고 있고 HLB, 천보, CJEN은 모두 파란불 켜면서 큰 낙폭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세 업종까지 샘플로스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을 한번 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장 초반부터 미증시 영향 받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윗꼬리가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섹터라든지 종목들로 이렇게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을 좀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전쟁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들이 나오는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매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딱히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들이 갑작스럽게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그걸 유지하면서 좀 지속되는 흐름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무언가 빠르게 이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좋지 않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 추세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데 조정이 이제 쭉 나와가지고 2,600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지수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상황인데, 고점을 점점 이렇게 낮추고 있다라는 것은 하방으로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 미국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텨줬던 그런 구간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좀 잘 버텨줬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기는 높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작년 6월부터 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추세적인 관점, 그러니까 좀 긴 관점에서의 추세는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800포인트라는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어저께 이제 보면 21선도 올라세우고 추세대 저항 자리 돌파를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단 느낌적인 부분이다, 경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요 큰 흐름에서는 하락이지만 분봉상 우리가 지켜볼 때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제가 대략 선물 시장이 뭐 1.6%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갭이 떴던 구간들을 뭐 지수가 이제 메우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상승폭의 한 중심 가격 정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던 거에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1선 이평선을 갭으로 돌파해주고 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항 돌파 이후에 눌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 저항 자리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저항이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돌파 못하고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분봉상의 저점 자리 오늘 하단 지지를 받아줬던 2,7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다음 주에 이슈들이 좀 산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 시장 전략 이야기 드릴 때 또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뭐 전쟁 이슈가 지속되는 부분 내에서 테마들이 좀 파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뭐 식량 관련주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자 이제 미 증시에서 ETF가 움직였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ETF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곡물 관련된 부분들만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뭐 TJ 메탈이라든지 경남 스틸, 하이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윗골을 달면서 지금 밀린 뭐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원전 뭐 불에 타고 있다, 폭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미국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폭발하게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면 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런 선전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스러운 부분인데 이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있어요. 보면 대정화금이라든지 그리고 우진, 뭐 한국 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관련 이슈를 내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뭐 원체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대정화금과 우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보면 고정권에서 흐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슈와 함께 원전 관련 섹터도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본 베이스는 뭐 전쟁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뭐 해운주들 또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조선주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 큰 테마가 생성되면서 각 세부적인 테마들이 파생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본다라면 분명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전쟁 리스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더욱더 관심 있게 볼 만한 특징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 뭐 거래 대금상 봤을 때 좀 평소보다 상당히 좀 괜찮게 거래 대금이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흠슬라라고 불리는 우리 HMM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HMM의 주가 반등 흐름 굉장히 괜찮게 나왔었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한 차례 요 정고점 저항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HMM 보유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21선이나 6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뭐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항상 흠슬라는 상승할 때 보면 뭐 저점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딱 돌파한 구간에서의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정말 굉장하게 폭발을 하고, 거래 대금 역시 앞에 막 상승을 할 때 막 큼직큼직하게 나왔던 이런 거래 대금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단연 주도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마다 만들어 놓은 저점 구간대, 그러니까 한 4만 원에서 4만 7,500원 정도의 이런 저항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 저항권에 지금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노란톡방에서 HMM 보유하신 분들이 매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업 실적만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보유하셨다가 마이너스 크게 났다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 저항 자리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고 시세도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면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권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전략을 좀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가 뭐 상승하면서 시세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유한 비중에 대한 수익만 끌고 가시고요. 혹시나 또 주가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시에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BDI 지수라든지 이런 해운 운임 지수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 2,000 포인트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호성 OMB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곡물 가격 관련주로 오늘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도 괜찮은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시세 가장 강했던 흐름이고, 강한 매물대 구간을 이 매물 소화를 위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후장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곡물 가격 지금 뭐 14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내에서 이 원전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포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 다변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원전이 오늘 불타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왔었는데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 차례 시세를 크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구간에서 저항자리에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요 지금 테마들 대장주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점 매수 노려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세요. 네, 해운, 곡물, 그리고 풍력까지 이렇게 한 종목씩 좀 살펴봤습니다. HMM들 전략 좀 잘 챙겨 가보시면 유익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볼 텐데 위원님 전략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뭐 글로벌 증시 단기 눌림 조정이 오늘 이제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밤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는 시세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신흥국 리밸런싱,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MSCI 기수에서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게 이제 한국이 수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에서 하방의 베팅에 대한 부분들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한 400억 정도 하방으로 풋옵션에 베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 좀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비중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반등 시에는 확대하는 전략,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시장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주연 위원님의 무료 온라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라스트 찬스 종가 베팅 종목은이니까요. 아마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용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이 역시도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